이 복지 예산이고요. 여러모로 과거에 비하면 많은 양적인 면에서 크게 이 복지사회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복지사회, 복지국가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쭉 돌아보는 중에 바로 의료사회복지 분야 이쪽도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예산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그런 분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만성치 환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 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이런 만성 질환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지역사회에서 통합 관리를 해보겠다는 이 제안이나 뜻은 정말 지금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책 과제고 이러한 데는 꼭 실현되도록 저희도 함께 힘을 써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의료 취약 환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저소득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 아울러서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 환자를 위한 국가의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기는 하였습니다만 만성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활동은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만성질환자를 발굴하여 병원에 연계하고 또 치료 과정을 거친 후에 재활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지해주는 연계 시스템에 마련된다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당연히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라는 개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의료 자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치료한다는 큐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는 매니지먼트하고 건강을 보호해준다는 케어한다는 쪽으로 의료의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닥치게 될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오늘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곧 닥치게 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특히 만성질환자 관리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환경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자 관리 시스템에 관한 특히 이제 통합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또 좀 더 현실적이고 또 날카로운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인병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의료 서비스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질병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사회복지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이 의료사회복지입니다.
의료사회 복지는 의료 중심의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건사회복지는 이것을 좀 더 지역사회로 넓혀서 예방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성질환 관리력, 크로닉 케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지역사회와 의료체계 간의 인터랙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치료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의료체계 중심의 서비스만을 제공해왔지만 이거는 의료체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든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많은 경우 우리가 병원에서의 산문 진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페이션 센터드 케어라고 환자 중심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팀 간의 유기적인 연계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의 연속성, 컨티뉴엄 오브 케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모델은 암 환자 관리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에서부터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방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검진을 들 수가 있겠죠. 검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합한 검진 체계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그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건강증진, 교육을 함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료가 보통 병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치료가 끝난 환자가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그거를 누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줄 것인가. 거기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영선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연계라는 측면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너무나 거대하고요. 그것으로 인한 그 생활 환경의 변화 또한 막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한 명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즉 페이션 센터드 케어에 근거해서 환자를 생각해서 환자가 과연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암 발생률, 또 치료 수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질병,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암 질병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의 배리어에 맞춘 어떤 인터벤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라는 사람들은 장애 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쉬고 있는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 혹은 그 베터랑 페이션트라고 하죠. 한번 앓았던 생존자, 암 생존자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23시간의 내비게이터 교육을 했습니다. 일방원이라는 건 어떤 건지, 소외계층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취지는 뭔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를 교육을 했고, 그 중에서 일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하실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분들에게 다시 전화하는 실무에 대한 4시간의 교육을 했고요. 그 전화하시는 내비게이터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슈퍼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의 그 프로그램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으로 높은 질적 관리를 위한 코디네이션 향상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이 강화되고 건강관리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관리가 더 효율적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거고요. 결과가 향상되고 자원이 공유되고 지역사회와 관계가 강화되고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이다 하는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대규모의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영업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리서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주 작은 한 개의 구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저희 연구팀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여기 계신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 학회에 계신 분들, 관련 있으신 여러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뭐 더 노력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만성질환 관리라는 어떤 명칭을 영어로 이제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쓰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는 크로닉 디지즈라고 쓰기보다는 넌 커뮤니케이블 디지즈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NCD의 차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가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보건소 모델은 세계적으로 없는 모델입니다. 대만이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었지만 대만이 200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보건소 모델을 폐지했거든요. 그 대만의 보건소는 사실상은 규제 기능은 시청, 시군구청으로 다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대만의 보건소, 영어로 헬스케어 센터라고 말하는 헬스센터라고 말하는 기능에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아웃리치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보건소가 규제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고, 서비스도 일부는 위탁 주고 직접 하는 이런, 특히 진료 기능까지 갖고 있는 이런 보건소 모델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오는 환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건강보험 구조 하에서 기능과 역할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 정책에 아주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정책의 근본적 토대가 되어야 하는 협업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가 내비게이션 한다 해도 협업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업의 대상인 1차 의료 기관들의 기능이 현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하지 않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체적인 이제 논의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건강 문제 쪽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 이야기를 자르는 직업이고요. 그래서 잘라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거를 기록하는 직종이라면 사회복지사는 일단 얘기를 다 들어주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그거를 하는 데는 사회복지사 역할이 병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 일단 강화되고 그것이 보건의료 정책과 좀 연결돼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2008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별도의 민간 자격증으로 만들어서 현재 8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1973년에 생겨서 현재 협회원은 8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사회복지사까지 1,5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보건과 보건이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고 그냥 두 개를 묶어놓아서 한 정부로, 한 행정부로 만들어놨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사무소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를 잘 융합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가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지역연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병원에서는 지역연계실이 굉장히 크게 1층 로비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에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료기관이 재원 일수에 굉장히 둔감했고 둔감함에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서 재원 일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으로, 일본은 개호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개호보험 시설로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역연계실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그 퇴원 계획을 세울 때에 하스피럴 투 하스피럴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의 모든 부분들은 하스피럴 투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퇴원 계획을 담당하는 건 주로 간호사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 지식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주로 배치가 되는데 저희도 일본처럼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지금처럼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이 된 배경 속에서는 환자가 지역사회로 또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확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연계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에서 깊숙이 활동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내비게이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잘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잘 조화롭게 활동하려면 보건소에서의 의료사회복지사 활동도 굉장히 지역연계 전문가로서 굉장히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의료사회복지사가 보건소에 배치돼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보건사업 수행자 역할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저희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 의료기관이 정부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10% 미만으로 저는 계속 알고 있고요. 초기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게 되고 현재 공공의료의 공공보건사업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의료사회복지사가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 들어온 부분에서 이미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깊숙이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공공보건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 후에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가 내비게이션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교육들 중에서 내비게이션에 관한 부분들을 이미 개괄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수련 의료사회복지사의 이론 교육을 지금 4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프로그램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 관해서 소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 의료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을 두분 교수님과 한 교수님께서 힘써주시면 충분히 내비게이션 활동이 내비게이터가 아닌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활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바에 있어서 먼저 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1대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연간 4조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여기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투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보다도 강하다고 봅니다. 보면 저는 이 근거를 스위스 산재보험공단 수바가 갖고 있는 인구 기반 접근에서 찾고 싶습니다. 산재 환자이기 때문에 암과는 조금 다르지만 재원의 효율성에서 본다면은 전체 산재 환자 70%를 가장 안정적인 상태, 스탠다드로 봅니다. 표준으로 보고 있는 70%의 환자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5% 미만입니다. 다음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죠. 노멀로 볼 수 있는 보통 단계의 사람들이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이들한테 투입되는 비용은 약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상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컴플렉스, 복합군으로 구별하는데 그 인원은 2%에 불과하지만 예산의 65%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의 지역사회관리라고 생각할 때 보편성만을 추구한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비용, 모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비용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구체화 과정의 핵심 두 축인 정책의 사회적 의의를 담보하더라도 재원 조달의 현실성 문제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주목할 건 무엇이냐? 최위기 대상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병원 중심의 개입이 물론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에서 병원 내 치료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실천해 왔습니다.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암 환자가 8.3%,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이 2.8%, 합쳐서 10%가 넘는 사람들이 암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받고 싶어도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치료받고 싶지 않다는 경우에는 1, 2기의 단기 해결이 필요한, 즉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치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정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인권 침해가 아닐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라면은 첫 번째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바로 이 암 진단 이후에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단계로 제시한 이영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비게이터 활동은 이 부분까지도 의료사회복지사가 직접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 차원에서 전부 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고 정책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미 완치된 사람들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치료를 완치한 사람들이 지역기반의 내비게이터 1차 수급률을 높이는 거죠. 암 검진을 높이고 암 치료 중간중간에 동료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이들의 역할을 슈퍼비전할 수 있는 결국 관리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지역기반 의료사회복지사가 할 때라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즉 1단계 검진율 향상 방안을 내비게이터 활동을 통해서 높이고 2단계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병원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병원이 지역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체 종합병원의 병상수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암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어떠냐 서울부터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병원 상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서포트하면 되고 그 과정을 지나서 치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비합리적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을 지역사회가 커버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한국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1차적인 암에서의 성공이 있다면 다음 만성질환은 폭을 넓혀간다면 전체 밑그림을 완전히 그려주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접근이 아니라 암에서 1단계 성공은 다음 단계의 한국형 만성질환 관리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정책 보건복지 내지는 정책 담당자가 봤을 때 이걸 왜 간호사가 안 하고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지? 아니면 권영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환자 단체에서 안 하고 왜 의료사회복지사가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설명할 수 있는 강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전국 종합병원 이상의 한 명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스피털 투 커뮤니티에 대한 연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국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야 하는 어떤 프로그램 속성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고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절실한 분야를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의료비 관련된 지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간호사나 의사나 훨씬 더 좋은 정교한 내비게이션 정보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의료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나 다른 측면에서의 장애인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하나의 어떤 그 정보 접근성을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의료비 지원 펀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식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민참여 보건의료 사업에 또한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쪽에서는 주민참여 보건의료 사업이 약간 유행스럽게 번지고 있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성질환의 문제를 의료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복지 인력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성질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들을 관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적으로 주민 주도형 어떤 다양한 건강마을 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 또한 굉장히 함께 영역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노력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